네, 안녕하세요. 엔즈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음, 급락할 타이밍이 충분히 됐고요. 아마 뉴스에는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선은 수익 실현하는, 차익 실현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차익 실현한다는 그 내용으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결국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그리고 뭐 제가 주요 지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고하는 분의 그런 블로그 글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을 이제 읽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좋은데요. 우선 그분의 이제 말씀을 어쨌든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수나 차트 뭐 이런 것들은 6개월 후를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뭐 PF 사건 요즘에 있는데 PF 사건도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일어난 상태.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지수, 수출 지표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아섰죠. 흑자 전환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하려고 이런 것들 어제 상한가 뭐 갔었는데 바로 이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뉴스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아침 일찍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종목들을 지금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열받는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자, 네오오토가 이제 증거금 100%짜리 또 여기 종목에 걸렸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 한번 계속 드렸었죠. 네. 네오오토 저 신용으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금 100%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키움증권은 지금 이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고, 제가 지금 화면 저장하는 것 때문에 잠시,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수정을 하고 있고요. 어,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오토가 이제 100%가 돼서 여기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오늘 뭐 오르면은 그냥 매도를 해버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돈이 묶여있을 바에야 그죠? 여기에 묶여있을 바에야 그냥 경고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굳이 뭐하러 제가 여기에 매입니까? 그죠? 어제 에이텍도 강하게 상승을 했었네요. 정치 테마 쪽으로 한번 큰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대로 일단, 셀트리온은 이제 강하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확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매매 하나의 팁인데, 뭐 모두 다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양봉 다음에 그다음에 또 짧은 이렇게 단봉으로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저가에서부터 종가까지 어, 그러니까 종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뭐 손해가 나는 게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밑으로 이제 저가가 지금 21만 9천 원이 0% 정도니까 여기 종가를 벗어나지 않고 이 가격부터 계속 당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차트가 우상향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모양에서 봤을 때 앞에 돈이 들어왔는데 3일선을 타고 쭉 가다가 돈이 들어온 날 이런 날에만 매매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강하게 또 올라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뉴스가 막 좋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전 뉴스들을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 뉴스가 엄청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합병 완료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합병이 완료가 됐구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어제가 화요일이었고, 네, 제 기준에서 제 차트의 그런 모양에 따라서 일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저는 진행을 하죠. 동신건설이 사볼만 한 것 같네요. 네, SDS도 사볼만 하고요. 네, 3S도 사볼만 해서 전 사겠습니다. 동신건설을 산 이유는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에 갭이 낮게 떴기 때문에 산 거고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내려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금액만 선발대로 먼저 보내놓고요. 그리고 대성홀딩스 우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네요. 네. 네, 셀트리온 제약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오토인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네. 네, 동신건설이 이제 상대적으로 올랐고요.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도 네, 시가가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가 있겠네요. 미래세 증권 쪽으로 좀 더 많이 사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네, 그리고 내려오면서 사야 되는 방법이니까 일단은 진행을 그렇게 하겠고요. 대상홀딩스 후 지금 우선 정치 테마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은 어제 제가 이거 매매했었는데 확실히 여기에 5일선 그러니까 연두색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를 알 수 있었었고, 저는 어제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을 건드렸을 때 손절을 했습니다. 네, 동신건설이 올라가고 있고요. 동신건설 올라가고 저는 여기 위에 2500에 일단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25600은 그리고 이걸 바꿔야겠군요. 창을 바꿀게요. 매매창으로. 정치 테마 쪽으로 일단 힘이 많이 쏠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25450, 25600에 제가 걸어놨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매도 가게끔 걸어놓겠고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건 아니어서
45억. 네, 이 선을 넘어서면서 90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걸어둘게요. 26600에도. 한 번만 더 치면 좋겠는데요. 25500까지만 갔어요. 네,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네, 하나는 매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26600까지 걸어놓은 다음에 가지 않으면은 이제 매도를 다 해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 기준인데요. 여기 빨간선 근처에 갔을 때 이제 90억, 100억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정할 것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더 안 가면은 빼야 되거든요. 이미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매수하는 세력도 있지만 매도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억이라는 넘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억, 70억 정도 되는 돈으로 밑에를 더 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일단 판단할 거고요. 다른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쪽으로 뉴스가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우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했고, 네, 손해는 크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네오투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저점을 이제 이탈하면은 매도하게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매매는 끝났고요. 나머지 종목 이제 볼게요.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은 더 가고 있네요. 우선 네, 지금 미르에셋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또 있으니까 그 종목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동식건설은 일단 네, 결국에는 위쪽까지 쳤군요. 좀만 더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100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좀 더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저는 매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매도를 마무리했고요. 3S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네, 보여드리고요. 네, 3S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여기 미래에셋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3S은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야 됐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갔고요. 이것도 이제 매도를 이제 슬슬 걸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매도 위치에다가 걸어 두겠습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계속 위에 뜨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 될지 좀 헷갈리네요. 여기 밑에다가 잡아둘까요? 여기 이쪽에다가 잡아두겠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살짝 떴는데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3690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 가능한 금액이 이제 462 정도 되고요. 3690. 미래셋 같은 거는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냥 있는 창 있죠? 지금 있는 이 창, 호가창으로도 그 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강하네요, 오늘. 어제 제 거를 이제 남겨두고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필립스 플러스, 네, 온센서 AI에 관련된 건데, 반도체 쪽이 좀 더 힘을 더 받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식건설은, 네, 이재명 쪽으로 지금 힘이 붙었는데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세트리온 제약은, 네, 욕심은 부리지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는데, 여기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117까지. 저는 112, 이 가격까지 일단 내려오는 걸 한번 보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조 단위가 넘어요. 4조짜리이기 때문에 뭐 바로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가 없고요. 좀 눌렸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포스코 엠텍은, 네, 제 거를 이제 내려놓고 가죠. 이런 모습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CLS 뭐 다른 종목 뭐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 종목이 가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매매만 계속 해볼게요. 하나 갤러리아도 내려오지 않았고, 대동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번째 음봉이 여기인데 13320이요. 오늘 13320을 건드리지 않고 잠깐만 살짝만 건드린 그런 상황.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제 돈을 확인을 해보고 매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대동금속도, 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한 이유는 어쨌든 여기 금액이 여기에 13320, 13300 저점을 지켜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저 금액을 일단 13320, 13300, 13290, 280, 네, 13 볼게요. 여기 저가가 13320이니까 13280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매도가 되도록 저는 걸어두겠습니다. 저 밑을 깨게 되면 이제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미래 에셋에서 이제 증거금이 100%인 종목이 됐네요. 유일하게 우선은 여기 동신건설이 키움에서는 지금 신용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낮게 시작을 해서 위쪽까지 올려버린 모습이 됐고, 100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일단 저는 매도를 한 거고요. 여기 이후까지 한번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게 됐습니다. 현대비행지 스틸이 내려오네요. 현대비행지 스틸. 네, 저는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사야죠. 기회가 오는데 사겠습니다. 현대비행지 스틸. 기회를 줄 때 저는 사겠습니다. 신용이 가능한데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저는 샀습니다. 17980 가격에 일단 샀고요. 더 낮게 뭐 주고 사도 되기는 하는데 우선은 위에서 산 가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밑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오게 되면 뭐 사든지 말든지 할게요. 30분의 움직임을 일단 볼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밑에를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건드리지 않은 거는 제가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땡큐인 거니까 지금은 매도를 할게요. 네, 일부는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 가격이 지금 여기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인데 일부러 이제 조금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사가지고 매도를 했고요. 어제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저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일단은 매도가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픽셀 플러스,
네, 픽스 플러스 움직임도 밑에 여기 저점까지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시가가 낮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한동안 일단 정치 테마주가 강했었죠.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수가 약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뭐 뉴스는 따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최근에 핫했었던 테마주 위주로 지금 돈이 들어온 거고, 더 돈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점을 깨뜨리고 올라가는 거는 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깨뜨리고 가는 건 제 것이 아니고요.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아깝죠, 그죠? 제가 여기서 그냥 매수를 어제 한 건데 추매를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봤을 때 위쪽에서 사면 네, 위쪽에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익 나는 게 뭐 13%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13% 수익이 난 거거든요. 저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물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 비슷한 모습의 그런 종목이 등장을 했을 때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잘 안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딱 하나 있긴 한데 뭐냐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날에 3일선을 이제 닿았죠. 이제 이 노란색이 3일선인데 3일선을 닿았을 때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깨뜨리지 않았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네,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제가 그거대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좀 아쉽게 됐죠. 시간에서도 이제 그냥 그대로 부업을 마무리했었는데 제가 저거를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다 보고 있고요. 종목들 일단 돌려볼게요.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있네요. 하나갤러리아도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데, 네, 오늘 단기 과열의 그런 형태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애매하긴 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올라가다가 말았고요. 저는 제가 매매할 종목만 일단 주로 신경을 써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깨뜨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뭐 일부는 제가 손절해서 금액이 많이 날아갔지만 돈이 날아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날아가는 거는 제가 이미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CLS라는 종목이 밑에까지 또 내려온 것 같네요. 자, 오늘 매매하는 것에 일단 집중을 잘 해보겠습니다. 포스코엠 되게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에도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28300, 저가가 28300이고 종가가 28450이에요. 그리고 어제 종가를 계속 보게 되면 28750,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저가까지. 이런 것들은 네, 베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저점을 잡고 베팅하면 수익이 나니까요. 저런 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대상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추면이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포스코엠텍은 좀 아쉽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매매를 좀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와이즈버즈도 네, 잘 버텨주고 있네요.
BNG 스텔은 여기 밑에까지 860까지 일단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네, 세트리온 제약은 네, 저는 일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볼게요. BNG 스텔, 그리고 동신건설, 그리고 3S. 3S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픽셀플러스. 네, 픽셀플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리온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오늘 단기 과열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세트리온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지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이 세트리온과 관련된 건데, 고바이오랩은 이제 어제 거의 점상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고바이오랩이 이제 밑에 떨어졌으면은 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차트 모양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동신건설,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종목들도 한번 보실까요? 상한가로 태영건설 우쪽이 어제 상한가 이후로 또 보니까 뭐 좋은 내용이 있나 봅니다. 시장에서 이제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 적은 종목들은 저 이제 안 봐요. 네. 과거에 에이텍이 훨씬 강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동신건설이 이제 먼저 선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동신건설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동신건설 쪽으로 힘이 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신건설 쪽에서는 어쨌든 오늘 이 저점 있죠? 오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분봉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100억 이상 100억 정도의 돈, 100억에서 900억 이 정도의 돈이 나오게 되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한 번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이어서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정치 테마가 이제 그런 이제 모양을 보통 띠니까요. 다른 거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가가 9,880원. 네오워터. 네오워터가 정말 아쉽습니다. 저 이거를 너무 아쉽게 생각하네요. 저렇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SY 스틸텍은 네, 밑으로 빠져버리면 좋았을 텐데.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여기에 거래대금이 나오죠. 거래대금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이제 이쪽들을 보게 되면 약 60억, 70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80억 가까이 나온 이제 상황인데 80억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또 줄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매도 포인트라고 한번 이제 생각하기로 정의를 내린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팩트플러스, 캡스톤 파트너스, 네, 모두 다 똑같이 비슷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면서 결정한 선이고요. 매도를 이제 꼭 이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 좋죠.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상한가를 들어가면 좋은데 상한가를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세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익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연결을 짓는 쪽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쳤는데,
일분봉에서 보게 되면, 네, 음봉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네, 이후 26,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매도를 네, 이제 했었고, 사실 매도를 다 하기보다는, 네, 일부 절반만 매도하려고 설정을 했었는데, 제가 매매, 뭐 실수는 좀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 위까지 간 거가 중요하겠죠. 월봉의 형태를 보면 완전히 돌아선 상황은 아니고요. 예전 그 일봉의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이 있는 김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강하게 올라갔을 때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상한가 다음에 잠시 음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상한가가 나왔고 이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재명이 그래도 힘을 받았던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설문조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스 단석이 오늘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540억이나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그 영풍재지를 한번 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영풍재지 지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풍재지도 지금 밑에서 계속 네, 한 번은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 건데 들어올려지지가 않네요. 포스코엠텍은 일단 상승을 한번 했고 상승을 한 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네, 여기에 제가 그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까지 왔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죠. 여기 위에서만 이제 350억이 터졌습니다. 1조가 넘는 뭐 시가총액이니까 350억은 충분히 터질 수 있죠. 하나갤러리아는 힘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GS 한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일단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이미 그 공모가에 비해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더 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3일선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다가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진짜 나오면 그때부터 이거를 제대로 매매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27분인데, 여기서 이제 양봉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양봉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들고 있을 거고요. 뭐, 보너스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고요. 센트리온 제약은 이제 4조 9천억 정도가 되고, 아침에 거래대금이 지금 2,500억 정도가 터지고 있는데, 여기 높이 올라가려면 약 600억, 7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저기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 아침에 일찍 그냥 이렇게 상승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다시 눌릴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보를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2만 5천 원인데 1200주, 1000주 정도가 기본적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0주 정도 되는 돈은 이제 1억에 이제 1억 2천 정도가 되는 돈이고요.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이 종목 빼고 다른 쪽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종목이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는 거고, 전국에 있는 단타 고수들이 여기에서 지금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치가 앞에 있는 그 전고점들 있죠. 네, 여기 고점 하나 있고, 여기 고점 하나 있고, 고점 두 개를 이제 돌파하려고, 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조금 전에도 13,000주가 들어왔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충분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3초에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3초에 거래되는 금액인데, 여기 지금 앞에 여기 30억이 들어왔었고요. 30억이 들어온 자리를 이제 계속 지켜주다 보면 이제 상승하는 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은 매수 상태인 그런 환경이네요. 30억씩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보시고, 30분 봉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3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고민이 되네요, 오히려. 3천억이 들어왔는데, 더 강하게 갈 것처럼 하다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기대감은 있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고, 합병을 한 것에 따라서 지금 부각이 된 셈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제 돈을 벌으려면 VR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정도의 큰 시가총액의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려면 돈이 몰려야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 금액 자체가 지금 만주 단위가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에 만주, 2만주씩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팔려면 지금 호가창을 보세요. 호가창에 지금 만주씩 걸려진 게 없잖아요. 뭐, 끼케봐야 몇백 주, 2,000주. 그러니까 여기에 개미들이 지금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는 것들이고, 이럴 때 이제 쭉 당겨버리고 13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더 가나 보다 하고 이제 덤비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계 대금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겠고요. 시가가 1.92%. 그러면, 일단은 제가 기준을 잠깐 잡을게요. 저도 흥분할 필요는 없고, 일단 매수 포인트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3분봉에서 움직임이 있고, 네,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매도를 잠깐 해놓을게요. 이거 떨어지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매도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저가를 건드리게 되면 저는 일단 손절하도록 걸어두겠습니다. 사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사기는 할 거예요. 120에서 한 번 더 살게요. 사는데, 어, 제가 생각해 놓은 선을 건드리면 저는 빠져나오겠습니다. 손실 제한은 이 저점을 깨면 손실을 하는 거예요. 119100이니까 저는 118700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익을 내는 포인트는 1371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주문을 걸어놨고요. 다른 거 종목 한번 볼까요? 되돌려 가면서. 네, 키움증권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픽셀플러스. 네, 음봉이 나왔고요. 양봉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자,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가격 3S인데 3S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3S. 네. 이게 있는데 여기 상승하지 않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내려오면 사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내려오면 사줬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추매를 하겠습니다. 3230에 추매를 해놓고 밑에 있는 거 가격 3200을 깨뜨리면 일단 매도가 되도록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3230의) 매수고요. 그리고 저기를 이탈하면, 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매도입니다. 어, 3230에 지금 신용매매가 매수가 아니어서요. 3230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탈하게 되면 손실을 보도록 걸어놔야겠죠. 3160이요. 3160. 그 다음에 이익 실현은 여기 윗가격까지 봅니다. 저는 3690. 네, 걸어뒀습니다. 여기 지금, 네, 매매를 걸어뒀어요. 밑에는 사는 거를 걸어놨고요. 위에는 매도하는 거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봐야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비엔지스트 봐야겠죠.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잘 해놨고요. 비엔지스트 아직 양봉 안 나왔나요? 양봉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여기 하단에 내려오게 되면 하단에 이탈하지 않으면 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일단 5만원을 매수를 이렇게 5만원 이제 보초병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나올 때까지 다 나왔는데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매수를 일단 해볼 거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손절하게끔 할 건데 동신건설은 키움증권에서만 매수를 지금 신용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키움증권에 왔을 때 여기에서만 지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게끔 걸어 놓을 거고요. 동신건설을 위주로 좀 더, 동신건설이 아니라, 키움증권에서 제가 매매하는 거를 원래 당연히 더 좋았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쪽으로 먼저 돈을 사고, 키움증권은 나중에 사야 되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엔텍이 강하게 지금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연봉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연봉.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때 2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 양봉이 나오는 그 지점을 지지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할 수 있고 저는 그 상승하는 게 35,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VR 가격이 이제 35,000원 그 근처 가격이기도 하고요. DTNCRO가 네, 아침에 반짝 상승을 했다가 지금 운봉이 나온 상태이고요. DTNC 같은 경우가 지금 DTNC 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반짝 상한가가 나온 거라서 제가 좋아하는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동신건설이 어제 새롭게 등장한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더 좋아합니다. 네, 픽셀 플러스 운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운봉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3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트리온 제약 좀 눌리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이제 쏠려 있는 쪽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할인도 제가 좋아하는 위치 근처 가격까지 내려왔었네요. 4,000원. 이거 연습용을 한번 사볼까요? 연습용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제 4095 지금 여기에 매수를 잠깐 해봤는데요. 어차피 네오오토에 200만 원 넘게 물려있을 바에야 여기에 물려있는 게 낫고, 오늘 네오오토를 손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네오오토를 오늘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또 손절을 했어요. 20%, 17% 손절을 했지만 통신건설을 똑같이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갔죠.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통신건설을 여기에서 매수를 할 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사실 금액을 크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2배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300만 원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제가 다른 걸 신경 쓰느라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40만 원을 벌었을 거니까 여기서 손해보는 거를 매매를 어느 정도 다 이제 메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손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손절을 잘하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미 빠르게 네오오토를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늦어서 아쉽지만 어쨌든 실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행을 했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갔다면 뭐 나머지 돈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데 좀 잘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할인은 좀 더 빠지고 제가 생각한 선 그쪽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3710까지 내려오는 거를 보겠고요. 3,700원 여기다가 오늘 추가로 이제 걸어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10시 반 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러고 나서 되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LS 머티리얼즈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LS 머티리얼즈가 여기 앞전에 있는 이 구역까지만 보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이걸 좀 내려볼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만 보게 되면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오후에 이거를 싹 들어올렸습니다. 싹 들어올리고 지금 위쪽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매매를 할 때 이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어쨌든 어 이제 강하게 솟구치고 나서 이틀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보수적으로 한번 많이 보세요. 요즘 모습이 뭐 저렇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3일선을 계속 지켜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네요. 저는 네오토 일단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진짜로 올라올 때까지 전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용을 매수를 할 수도 없는데, 그죠? 매도를 해봤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수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도를 해도 상관없는데 미수로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이제 매도할 수는 없고요. 다른 종목이 왔을 때 다른 것들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이제 손해난 부분들을 좀 메꿔 나가는 거죠. 그거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되 어쨌든 전략을 지금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살짝 들어올렸을 때 매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빼버리니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정해놓은 손절선을 일단 건드렸으니까 일단 저는 매도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지금 44분.
매수 주문은 좀 걸어 놓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내려오게 되면 픽셀 플러스 뭐 내용 자체를 나쁘지 않게 봤는데요. 어쨌든 내려오게 되면 음, 3S 내려오게 되면 우선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3S가 혹시 설마 이재명이랑 엮여 있는 건 아니겠죠? 중진건설은 이재명이랑 엮여 있다고 하더라도 CS3S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사실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뉴스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S 3S는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고 0.47%.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요. 우선 자, 3S. 3S를 제가 높게 주고 산 이유가 사실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민을 좀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일단 이유가 다 충분히 있어요. 이슈도 있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3S는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약간 끼가 있는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여기에 이제 호가창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거랑 3S도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다우랑 나스닥 쪽이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중국이랑 미국이 또 패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으르렁 될 수 있거든요. 그 으르렁 되는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좀 돼요. 음,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계획한 대로 가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가겠고요. 자, 하나갤러리아 하나갤러리아를 저점이 깨지나요? 1374, 1382 저점이 깨졌네요. 보지 않겠습니다. 대동금속 아직 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저점을 깨게 되면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떨어졌으면 몰랐을까? 네,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고요. 와이즈버즈도 와이즈버즈가 돌리려고 하네요. 이제 3일선이 이제 떨어지는 날, 네, 하나, 둘, 둘째 날이고 3일선이 떨어지는 날에 여기를 이제 받쳐주게 되면 받치면서 밑으로 흘러내려도 이평선을 3일선 이평선이 같이 흘러내릴 거고 그 이평선을 따라서 쭉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네, 틱톡 샵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세액 같은 경우는 와이즈버즈가 지금 단기과열 예고인 정도인 거지 매수할 수 있거든요. 증거금이 이제 40%라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하네요. 셀트리온 제약 아침에 그렇게 겁을 주더니 상승을 하고 있네요. 볼까요? 네,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3일선, 제가 여기서 매도했었죠. 네, 그래서, 대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가겠다는 거죠.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세트리온 제약을 이제 다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저점을 이제 기다리는 거고요. 여기 내려올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1.92% 다음에 저가가 전일 종가를 살짝 깼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사실 좀 더 아래예요. 좀 더 아래이고 좀 더 아래까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종목들 가운데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완전히 다
매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휴스턴 파트너스는 오늘 상황 좀 더 올라가길 바랬는데 강하게 올라가진 않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국에 이제 진출한 상황에 그런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 DTNCR로. 새로운 테마가 이제 등장하기를 바랬는데, 새로운 테마는 여전히 정치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이재명 피습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이슈가 생겼죠. 그러면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DTNC라는 종목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죠. 여기서 밑에까지 내려왔고, 하단까지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네요. DTNC가 미드에셋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DT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거금리 잡혀있네요. 증거금리 잡혀있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묻어서 저도 가겠습니다. 5만원씩 샀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들어간 거고요. 이미 이쪽 윗가격에서 이미 매수를 했었을 포인트예요, 저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려고요. 9310을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9310.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10만원만 넣은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여기서 언제 한번 양봉이 나와야 되고, 양봉의 저점을 저는 이제 손절 포인트로 잡는다는 겁니다. 네, 10시까지 우선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고 우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다가 10시 근처에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TNCRO가 지금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고, 동신건설은 그러면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정도겠네요. DTNCRO가 저렇게 움직이면 DTN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DTNC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DTNCRO는 플러스권이죠. 그러면 확실히 대장은 DTNCRO 쪽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러면 어부지리로 DTNC가 상승하는 거를 좀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이따가 10시 부근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10시 1분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지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갭 하락을 했고요. 갭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저 갭을 채우러 간다는 얘기가 또 되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DNG 스틸은 음봉이 안 나왔고요. 공신건설은 앞으로 앞에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스는 양봉을 이제 만들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고 있고, 픽셀 플러스는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누르는 형태가 되었네요. 이 종목은 왜 이러죠?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일단 양봉이 나왔으니까 저점을 잡아야겠죠. 8860입니다. 저점을 이탈하면 오늘 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8860보다 8860보다 작은 가격이 8820이기 때문에 저는 걸어 두겠고, 대신에 이익 실현하는 쪽은 이제 10140 정도, 이 정도 가게 되면 매도를 하게끔 걸어 두겠습니다. 더 윗가격에는 일단 더 윗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0580 정도까지, 10580 정도까지고요. 픽셀 플러스도 저점을 잡아놓고 걸어놨으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할 거는 없고, 현재 BNG 스틸이 양봉이 어느 순간에 나오느냐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도 한번 상황을 볼까요? 일단 매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 햅텍은 음봉이 나왔네요. 팜MC는 여기서 양봉으로 만들어서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팜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대비로 해서 2배가 일단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위치에 왔을 때 한 번쯤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죠. 5만원 전. 그러니까 이날이요, 이날. 이제 아침에 일찍 떨어져서 조건은 해당은 하는데, 어쨌든 절반 가격보다 밑에 내려오는 이제 음봉이 있으면 이 음봉의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여기 밑에 가격에서 추매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매도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이 가게 되면 이제 3690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여기 30분봉이 고가가 3475였기 때문에 위쪽에 제가 좀 늦게 샀지만 연승도로 한번 사본 거고요. 자, 여기 위쪽에 3690까지 가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차피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호가 주문으로는 여기서 지금 매도가 되는데, 왜 미래에셋은 안 되게 만들어 놨을까요? 방금 대동금속이, 잠시만요. 대동금속이 여기 매도를 제가 걸어놨는데, 깨지면은 매도대로 이제 걸어놨었던 게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금속이 결국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렸네요. 그 보게 되면 이제 거래하는 그 호가창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 매도를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13,200원 정도 라인인데, 많아봐야 지금 1000주 있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1억 이상 들고 있었으면 매도가 어려웠겠죠? 하나갤러리아가 들어올립니다. 저점 1382를 깨뜨려 버리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일단은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여기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연두색 선을 두 번이나 밟고 일어서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좀 보이겠지만 그 외에는 관심을 제가 보이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파메시는 강하게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한가를 두 번 가게 됐을 때의 움직임, 그 파워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하나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일단 지금 키움증권에 증거금 100%가 잡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고 종목을,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어도 어차피 증거금 100%거든요. 그래서 경고 종목에 지금 돈이 생각보다 잘 몰리는 것 같아요. 경고 종목이어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셉니다. 뭐 하이닉스 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하락이 굉장히 센데요. 재밌네요. 하락이 이렇게 세게 나올 타이밍이 분명히 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과열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 그리고 1월, 2월, 지금 9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눌렸다가 11월, 12월이 상승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과열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눌릴 수가 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했지만 여기 밑에까지 눌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섭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온 다음에 연속해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상승을 했다가 눌리고 있죠. 처음 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눌렸다가 다음 주, 그러니까는 주봉으로 여기 보면 이제 연속으로 두 봉씩 나타나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주봉으로 두 개가 나타났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오늘 강하게 가네요. 강하게 가고 있고, 제가 생각한 포인트보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와 봐야 지금 글쎄요, 얼마큼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30억밖에 안 들어왔네요. 3분봉으로 봤을 때는. 동신건설이란다. 대동금속 같은 경우에 우선 매도가 다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 돼야 되는데 100만원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로 있는 거네요. 셀트리온 제약, 캡스톤 파트너스, 나머지 종목이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신용 종목은 빈지스텔은 이렇게 있고, 3S도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일단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두 개의 상한가가 연속으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일반 개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눌렸죠? 눌리는데 여기 고점을 찍고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루 사이에도 찍고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또 빠졌고, 그 빠진 위치가 절반보다 밑에 위치한 경우에는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상승했을 때 이득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양봉이 하나가 있죠. 양봉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더 좋아요. 더 양봉이 있을 때 반등이 없고 그 다음에 눌렸다 그러면 여기 위쪽 가격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30분을 기다려서 30분 거의 끝자락까지 기다리게 되면 수익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는 게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 종목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충분히 매매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긴 하죠. 위험 종목이라서 어떤 게 안 좋았냐면 여기 밑에 더 눌릴 수가 있었거든요. 더 눌리게 되면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그때는 손해가 나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 맞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니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 11시, 10시 11분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비엔지스텔은 저는 양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동금속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양봉이 등장을 했고,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손절을 그냥 합니다. 손절을 할 거고요. 양봉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릴 거고, 그 다음에 3S도 마찬가지. 네, 다른 종목을 잠시만요. 3S도 마찬가지입니다. 3S도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면 네, 손절을 하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픽셀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게끔 해놨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손절하게끔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는 오늘 상승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여기서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이 저점 있죠. 양봉이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을 5,520원 저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상한가 다음에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매매를 하면 잃어버릴 확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돈은 적은 대신에 수익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저 상한가를 누가 만들겠어요?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세력 형님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운동장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력 형님들은 돈을 벌려고 만든 운동장이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저점 이탈하면 네, 손절하게끔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거고요.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왔는데 돈이 지금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느긋하게, 그죠? 이거를 작전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침에 들어올려서 매도를 친 후에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걸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상으로도 반짝 올라왔었다가 우선 분위기는 많이 죽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장은 이쪽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홀딩스 우 위험 종목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증거금 100%인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위험 종목에서 매수를 해도 되죠? 매매를 해도 되죠? 어차피 증거금 100%인데요. 그죠? 기금증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수분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수는 지금 2.6%, 마이너스 2.6%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45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납품이 한 3%가 빠졌네요. 만약에 오늘 350, 네, 코스피 지수로 선물 지수 350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라도 들어올릴 거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가 없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당일날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셀트리온 제약으로만 이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분봉상으로 이렇게 음봉이 이제 두 개 나왔을 때 다시 매수했다가 팔고, 이제 두 개 나왔을 때 매수했다가 올라왔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수익이 나겠죠. 네. 어쨌든 저는 제가 계획을 해놓은 대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어쨌든 종목으로만 표현을 하자면 다양한 종목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손해가 많이 안 나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금속은 13130인데 일단 올라오면 매도하게끔 설정을 되어 있고, 픽세 플러스도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을 건드려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면은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녹화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한번 매매를 하겠고, 이제 매매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시간이 되는 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하림형의 경우에도 제가 여기 밑에 선에다가 이제 걸어 놨었는데, 이 걸어놓은 선에다가 이제 오게 됐을 때 매수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네, 제가 걸어놓은 선이 있고, 뭐 또 다른 선을 이제 공부를 해볼지 안 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걸어놓은 선을 위주로 매매를 해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이 창을 띄워놓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